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권 경쟁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조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지난 주말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여론조사와 흐름은 비슷한데 1위와 2위 차이는 더 벌어졌습니다. 1위는 김기현이고 2위는 나경원인데 어제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주말의 결과는 5, 6% 차이였는데 이제는 10%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기현이 나경원, 2위인 나경원을 10% 이상 앞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계속해서 이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는 나경원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에 대해서 본심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잘못 보고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파동을 일으킨 부분, 이게 이 여론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김기현과 1위 김기현과 2위 나경원의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김기현이 결선 투표에 가지 않고도 압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스 리서치에서 지난 14일에서 16일까지 전국의 3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397명은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김기현 35.5, 1위입니다. 나경원 21.6, 2위입니다. 3위는 안철수 19.9입니다. 유승민은 7.4였습니다. 지난달 27일에서 29일 조사 결과보다 김기현은 무려 20.3%포인트 상승했고 나경원은 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397명 가운데 340명이었습니다. 이 3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는 김기현이 40.5%,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안철수가 20.8로 2위였고 나경원이 20.5%였습니다. 안철수와 나경원의 순위가 바뀌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 여론조사 업체인 조원 CNI가 지난 14일에서 16일 국민의힘 지지층 8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34.3, 1위입니다. 나경원 22.8, 안철수 15.4, 유승민 7.8입니다.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원들을 대상으로 만약 조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국정수행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더 근접할 것이다. 그러면 나경원 20%, 김기현 40% 이렇게 더블 스코어 차이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김기현과 나경원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지금 이제 당권 경쟁 구도 싸움인데 김기현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심이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윤심에 가장 가깝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도 윤심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김기현에 대해서 아직 인지도가 낮고 이런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약점을 갖고 있지만 윤심이 실린 김기현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기현 대세, 윤석열 정부 성공, 이게 지금 전체적인 큰 물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된다면 본격 게임에 들어가면, 다음 달에 본격 게임에 들어가면 큰 이변이 없는 한 결선 투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마무리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경원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라고 해야 하나요?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을 비롯해서 지금 당권 주자들도 모두 나경원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죽어도 반윤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행동은 반윤이다라는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아침에 한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이 스스로 자신이 반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꼴이 됐다, 이렇게 했고, 초선 의원들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을 이렇게 무능하고 대통령을 바보로 자신이 좀 출마를 하는데 명분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을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초선 의원들 48명이 나경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라고 어제 집단적인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나경원은 지금 침묵한 채 오늘 공식적인 일정도 모두 취소를 하고 집거 중입니다. 나경원이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지금 이제 나경원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나경원의 그동안의 처신이 행태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이 지난 3개월 동안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정당 행사에 기웃거리고 출마를 하겠다 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 행태가 잘못됐다라고 해임으로 중징계를 내린 겁니다. 경고를 준 겁니다. 그 다음 나경원이 출마하고 출마하지 않고는 자기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자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사과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면서 출마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도 자신이 출마하겠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처럼 말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한 것은 과하다고 본다. 자신은 이렇게 해서 과하다고 본다. 자신은 이제 친윤은 아니지만 여당 대표가 돼서 자신의 방식대로 여당을 리드해 가겠다, 지도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출마를 하면 됩니다. 아무도 출마를 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걸 뭐 출마를 막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집단 린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집단 린치하고 출마 막은 사람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행태, 처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많은 초선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처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느냐, 사과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출마하고 싶으면 친윤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알아서 출마하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서 뭔가 지원을 얻어내고 그런 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출마를 하겠다라면 빨리 하면 되지, 구인사를 가고 동화사를 가고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지금? 뭐 고독한 결단, 자신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누가 자신을 탄압했습니까?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저지른 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이 어려움에 처한 것인데 자기 잘못을 반성할 생각은 않고 거꾸로 자기가 탄압받고 있다, 고독한 결단, 뭐 절을 다니고 뭐 20년 30년 전에 많이 보던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언론의 관심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고독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지지자들이 나경원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구나, 뭐 지지해주자. 지금은 다릅니다. 나경원 자신이 잘못한 겁니다. 100%. 그런데 저렇게 질질 끌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것처럼, 윤심에 뭔가를 의지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니까 윤심은 이미 손절했습니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지금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뭐 스토킹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깔끔하게 자신도 접고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중징계를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출마해서 뭐 어떤 집권 여당을 만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명분을 세워서 자신은 이제 친윤은 아니다, 그렇지만 뭐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출마 선언하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질질 끄니까 당원들, 국민들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나경원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당을,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를 자기가 지금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죠. 지금 반윤의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윤이냐 반윤이냐에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실과 좀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안철수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좀 너무 대통령실과 가까운 것보다는
좀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대통령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일반론적으로. 그런데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으면 이게 비판이 됩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과 사이는 좋고 기본적으로 뭐 세상 일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가 좋은 사이끼리 비판을 해야 그 비판도 먹혀들고 받아들이게 되고 의논이 되는 것이죠.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고 나빠지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래서 갈등만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의 말도 일반론적으로는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관계는 돈독히 하되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나경원이나 안철수 쪽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분열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구도 싸움입니다. 다음 달에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게 되면 정책 비전도 나오게 되고 많은 후보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구도 싸움이니까 이렇게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나경원의 잘못된 처신이 문제가 돼서 지금 불거지는 것이고, 당의 분열 언제나 이야기하는데 주류와 비주류는 언제나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정치 조직이 아니어도 문제는 주류가 얼마만큼 당당하고 바르게 당을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느냐. 그러면 당은 분열될 가능성도 없고 분열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비주류가 소수가 된다면, 목소리가 크지 않다면, 주류가 바른 목소리를 낸다면, 많은 호응을 받는다면 그런 정도의 주류 비주류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괜히 지금 나경원으로 인해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서 과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안철수가 오늘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을 또 두둔을 했습니다. 나경원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이 저렇게 많이 비난을 하는 것은 좀 너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 해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히 알리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랬습니다. 나경원이 자신이 해임된 것에 정확한 이 사연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인데 해석을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경원을 두둔하려고 하는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결선 투표도 있고 하니까 나경원과 연대를 해야 한다. 지금 자신과 나경원이 이익권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결선 투표도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전략은 알겠는데 두둔을 해도 적당히 해야 하고 사리에 맞아야 합니다. 안철수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이 한 것처럼 누군가가, 안철수는 지금 주변의 이야기만 듣고 지난 10년 동안 계속 철수만 해왔다. 제대로 된 선거 한번 치러본 적이 없고 제대로 된 결단 한번 내려본 적이 없다. 안철수는 모두 자신이 결정도 못하고 주변에서 잘못된 보고를 맨날 듣고 그렇게 정치 행태를 벌여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안철수 생각에는 사안을 잘 밝히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철수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또 한 번, 소위 2차 가해 이야기가 많죠. 또 한 번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나경원처럼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봅니다만 두둔을 해도 사리에 맞게 두둔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을 들어줘도. 나경원이 한 행동이 어떻게 해서 자신의 사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다른 의견들이 많은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해임으로. 그 과정을 나경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김대기와 통화를 하고 김대기와 연락을 하고 했으니까요. 김대기 어제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의 처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이 사안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안철수가 그런 태도를 보이면 안철수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안철수는 정말 대표적인 친윤이죠. 친윤 후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누구보다도 많은 기여를 해왔고 또 기여를 할 그런 후보로 꼽히는데 이런 태도는 맞지 않습니다. 나경원과 연대한다면 수도권 연대가
좀 설득력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 연대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나경원을 두둔하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좀 욕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을 비롯해서 많은 후보들, 많은 의원들이 나경원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이유는 나경원이 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나경원의 지난 3개월 동안의 처신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고 윤석열 대통령을 모욕하는 데 대한 반발입니다. 그 부분을 잘 읽고 안철수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결선 투표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안철수도 김기현과 또는 윤석열 정부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들에 있어서 윤심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가,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김기현이 뭐 그렇게 인지도가 있지도 않고 그렇게 뭐 얼굴이 잘생기지도 않았고, 김기현이 그동안 뭐 잘못한 좀 흠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이나 안철수에 비하면 정말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당원들이 김기현에게, 또 많은 국민들이 김기현에게 지지율이 몰리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은 지지율로 시작을 했습니다. 30%가 넘는 지지율. 홍준표나 유승민에 비해서 훌쩍 2배 이상의 지지율을 받고 시작을 했는데,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위기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역전이 될 위기를. 민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밀렸죠. 그런데 이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이 국민의힘 당원들이었습니다. 당원들이 민심에서 밀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뒤집어서 당원들이 몰표를 주면서 윤석열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탄생입니다. 이 당원들이 뭐 어디 갑니까? 다른 데 어디를 갑니까? 많은 다른 당원들이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이 된 사람들은 국민들도 윤석열 정부를 원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당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반입니다. 윤심과 가장 가깝게 보조를 잘 맞춰서 우리 정치를 개혁하고 다음 총선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이냐 안철수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도 그런 점에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다. 정치 전략상 어떤 계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서 당심이나 민심이 움직여지지는 않는다. 현실 정치에서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김기현 후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이 요즘 연포탕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연대와 포용의 탕을 끓이겠다라고 합니다. 연포탕 저도 좋아합니다. 산낙지를 그대로 먹는 것도 좋아하고 연포탕으로도 좋아하고 연포탕 좋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김장연대는 이제 철이 지났다라고 하고 이제는 연포탕을 끓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김장연대 지금은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여러 차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고 뒤에서 돕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장제원 의원이 뭐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억울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친윤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장제원 의원을 이 선으로 물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선으로 물리고 김장연대가 끝났다라고 하면, 철이 지났다라고 하면 김장연대의 한 축인 장제원은 뒤에서 이 선에서 돕도록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연포탕을 끓이겠다. 자꾸 등을 돌리더라도 김기현이 계속 안철수에게 다가가고 안철수와의 연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김기현의 숙제는 윤석열 대통령 윤심 때문에 김기현에게 솔직히 묻지마 지지가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당원들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을 믿자. 뭐 솔직하게 그런 거거든요. 이걸 김기현의 자신의 지지율로 만들어내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면 앞으로 당권 경선 레이스에서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압도적인 승리, 과반 이상의 승리, 그래서 결선 투표를 없애는 그런 부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김기현의 정치력을 지금은 보여줘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4개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1위와 2위의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고 1위인 김기현의 지지율은 폭등하고 있다. 나경원은 폭락하고 있다. 안철수는 언제나 제자리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특히 당원들은 지금 당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많은 갈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읽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잘못해서 생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때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쳐주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좋겠느냐. 지금 이 전국 상황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헌정사에 본 적도 없는 저런 야당이 탄생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선택 때문에 당은 당규까지 고쳤는데 또 당 내에서 역선택을 노리는 이런 결과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자. 이게 지금 당원들의 생각이다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확인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